안녕하십니까. 경험포럼 회장 황우섭입니다. 경험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주제는 미디어는 AI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미 생성형 AI가 일상과 취재, 편집, 유통을 동시에 뒤흔드는 시점에서 미디어와 AI 역할과 기준을 함께 재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험포럼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경험포럼은 언제나 이제 언론 이슈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는 독립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우선 요즘은 AI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가 된 AI와 미디어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현장에서 함께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강성주 세종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에 조영준 패션저널 발행인이십니다. 토론자이십니다. 옆에 김송국 젠포유 대표님이십니다. 경험포럼 회원들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미디어는 과연 AI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논의하고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할 강성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성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미디어 전문가는 아닌데요. 오늘 주제가 AI 이 시대 나름대로 미디어의 역할, 과연 미디어가 AI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사진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아마 앞으로 뭐 두고 하나 요 사진 한 장이 우리 AI 역사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I는 역사가 아시겠지만 좀 오래됩니다. 70년도 훨씬 넘는 그런 근데 이제 지난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겨울, 나름대로 추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이 게임을,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뭐 촉발이 됐다기보다 변곡점을 만들고 이 사진이 바로 알파고 그 사진인데요.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 3.5가 오픈 AI가 발표되면서 과연 현재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엄청난 전 세계가 변화를 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AI는 분석형 인공지능, 이게 현재 존재하는 미디어의 보도 성향, 이게 뭐 이렇게 리버럴하냐, 컨서버티브하냐, 분석을 해서 패턴이 분류를 하고 예측을 하고 모방하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제너러티브 AI. 과거의 분석형은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프리딕션이라면 이거는 그걸 뛰어넘어서 창작을 해주는 데까지 나간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랭귀지를 기반으로 해서 라지 랭귀지, 라지 이미지, 라지 뮤직 뭐 붙이면 붙인 대로 그렇게 진화 발전해서 뭐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세상을 시끄럽게 또는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전통적인 분석형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앵커를 만들고 기사를 쓰고 호기 기사를 만들고 페이크 뉴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정치가 되든 인플루언서가 되든 그러한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바로 이 환각이라고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LLM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은 환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품질을 배우는 데이터를 품질을 높이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뭐 훈련도 전략도 바꿔보고 지금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레그라 그래서 인터넷하고 같이 엮어서
그 다음에 사용자 피드백 모델을 개선하고 사후 처리 필터링.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뭐 국내 네이버나 오픈 AI나 중국의 딥시크나 많은 회사들이 이 본질적인 이 에라, 쉽게 말하면 AI는 아주 똑똑한 거짓말장인 거죠. 거짓말 빈도를 수준을 줄일 거냐에 대한, 그래서 완벽하게 재개할 수는 없었고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나라든 어느 주체든 미디어든 과학자든 엔지니어든 자율차든 인공위성이든 제너러티브 AI를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줄일 건지, 할루시네이션을, 본질적인 이슈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규제할 거냐? 지금 보면은 지금 AI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두 개 나라가 전 세계 AI를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이게 작년 말이긴 하지만 미국은 한 150개, 중국은 한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LLM 모델이. 한국은 뭐 숫자가 지금 15까지 갔지만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더해도 이 두 개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GPU라고 하는 이놈. 이 회사들이 여기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한 4만 개, 5만 개 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근데 그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에 비하면 3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오라클, 텐센트가 중국에서는 리딩하는 회사고 그다음 바이두가 뒤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개별 기업 한 개가 가지고 있는 GPU를 대한민국이 전체를 다 더해도 못 미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인데요. 앞으로 언젠가는 지금 1인인 AI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좀 돌아와서 지금 정부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든 한 달 전쯤에 발표한 3대 강국으로 가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자. 일단 한국도 지금 AI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AI를 누구나 손쉽게 쓰자. 기술 개발하자. 인재 뭐 여러 가지 어떤 쪼버린 AI 이야기 기업이나 정부가 많이 쓰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쓰도록 하자 하는 이런 그림 하나를 그려서 지금 원래 한 3배 정도 지금 국회가 이제 심의 중인데 10조 이상을 여기다 쏟아붓겠다. 반절 5조는 지금 GPU 사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앞에서 말하는 기술 발전, 경제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정부도 AI를 쓰겠다 그러고 앞으로 많은 어떤 주체들이, 시민들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학들이, 병원들이, 학교가 AI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디어는 어떻게 보고 활용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잘 써야 될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제 짧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의 생산자로서 미디어가 하나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이번에 카데온 액츄얼리 이 KDA 데몬 헌터스 거기에 뭐 람다 2나 칸바 같은 다양한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시나리오 디벨롭먼트도 할 때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영화에 만드는 제작 과정에 영화도 넓은 의미의 미디어로 본다면 그런 면에서 툴들이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신문 기사를 만들 때 스포츠나 뭐 지금 이미 그냥 많이 사실은 뉴스도 그렇고 만들고 사람이 마지막 에디팅 해주는 거는 지금 뭐 거의 지금 국내 해외에 유수한 언론들은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도 1인 미디어 시대라서 다양한 형태, 쇼츠, 짤, 뭐 기타 이름의 그런 어떤 것들을 AI를 써서 그 속에 녹여 넣어서 방송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송사들이 기관 방송이든 뭐 케이블이든 모든 방송사들이 지금 특히 이 지주회사 모델은 BBC가 지난번에 보니까 과거에 이 다큐멘터리 지구는 살아있다 뭐 북극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PD나 이런 그룹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던지면 지주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3년, 5년, 100만 뭐 파운드 예를 들면 뭐 10억 원 해서 그거를 사주는 하나의 AI를 활용한 새로운 어떤 미디어 형식으로 가버넌스도 바뀌고 있고 미디어는 뭐 사실 쇼츠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AI를 활용한 그런 어떤 이 형태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프로모션이냐 레귤레이션이냐
뭐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서 앞으로 뒤로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어떤 이런 형식, 그 다음에 그 형식에 담는 내용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아까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방송 관련되는 법, 규정, 이게 또 그거를 위원회라든지 뭐 심의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제도, 메커니즘, 행태, 이 문화적인 이 저널리스트로서 또는 여러 가지 에디터로서 그런 행태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어떤 새롭게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얘기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문제나 여러 가지 음란물이나 이런 문제,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가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규제, 뭐 규제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겠지만 어떤 식의 리액션은 요구됩니다.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런 의뿐만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현상이 생산자로서 나올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논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거고 하나의 이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개인들이 AI가 또 많이 앞에서 이 쇼츠가 개인이 이제는 유튜브가 되든 뭐 특정 그걸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양한 SNS나 이제 그걸 AI 툴을 써서 본인이 옵션을 걸거나 아니면 거꾸로 중간에 이 플랫폼에서 활용을 해서 내한테 맞는 개인형 그런 어떤 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검색도 그냥 뭐 음성이든 영상이든 쇼츠든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이 적극적으로 그 미디어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들고 내가 소비하고 그 과정에 뭐 디지털 휴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하나의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 소비 뭐 언론이든 방송이든 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가 AI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선택지를 넓혀줌으로써 좀 전통적인 또는 새로 나오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소비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비 측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례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제 벗어나서 사실은 뭐 젊은 층이나 어떤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야는 본인이 알아서 사실은 AI 툴을 많이 써서 자기에 맞는 미디어를 뭐 전통적인 또는 뉴미디어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래에 있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결론을 내린다는 게 사실은 좀 그런데 좀 앞에 얘기했던 거를 모아서 해서 뭔가 이름을 붙인다면은 뭐 신미디어죠. 아무튼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 CS나 아까 딥시크나 지금 여러 가지 헤게모니 패권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지금 한복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아까 지금 강남역 깐부 그 사진을 보셨듯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과연 미디어가 어떻게 거기서 대응을 리스폰스를 해서 뭔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뭐 어떤 질서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미디어 밖에 제조나 헬스, 유통, 학교 아무튼 많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산도 투입하고 컨설팅이나 기술도 뭐 돈도 세제도 감사나 뭔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길러야 되고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요. 젊은 도전 정신, 또 재료가 되는 이 데이터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제가 요즘 많이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문화운동인데 대학이나 언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시민이나 여러 가지 퍼블릭 사이드, 프라이빗 사이드 기업들에서 우리 스스로가 AI를 잘 쓰는 AI가 뭐 밑에 썼습니다만 AI 자체가 약간 늦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세계에서 가장 잘 써서 개인 스스로의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취미, 뭔가 개인적인 삶, 행복, 뭔가 건강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잘 쓰는 국가로 가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면 좋겠다. 회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리소스가 많이 이쪽으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글로벌도. 그래서 이 뉴 미디어, 아무튼 뭐 르네상스란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고 왔을 때 미디어의 역할, 한계, 문제, 지난 30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 AI 시대의 미디어라는 어떤 그림을 이제 새로 그려야 할 타이밍에 지금 와 있는데, 오늘 나름대로 이 미디어의 분야에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앞으로 뭐 크게 보면 저는 이 분야로 가는 건데, 여기서 AX의 어떤 미디어라고 하는, AI 미디어라고 하는 그 분야에 앞서가자, 뭐 뒤서가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AI 자체가 지금 기술 자체도 아직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몇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미디어가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개개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미디어로 인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좀 더 포용적이면서 좀 더 어떤 이 통합적인 그런 어떤 문화 질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쪽에 토론과 뭐 논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뭐 필요하면 법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조직도 그렇고요. 새로운 기업도 막 속속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가 좀 더 풍부하게 나와서 어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뭐 제 얘기에 좀 더 살을 붙여서 과연 미디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